가끔은요, 한 나라의 정치판이 정말 말 그대로 지진이 난 것처럼 완전히 뒤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. 자, 오늘은 바로 그런 가상의 상황,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,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경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모든 혼돈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. 이 선고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거죠. 사실 이 결정은요,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. 비상계엄 선포에서부터 국회 탄핵 가결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그 혼란스러웠던 시간들의 마침표였던 셈입니다. 자, 그럼 권력의 공백은 어떻게 됐을까요?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탄핵 직후에 곧바로 첫 번째 거대한 여진이 감지됐는데요. 바로 새 정부가 이 정치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던진 첫 번째 승부수였습니다.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요, 딱 한 사람의 행보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. 바로 보수 진영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해운 전 의원인데요. 과거 계엄 사태 때는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던 인물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.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입니다. 이게 바로 새 정부의 굉장히 영리한 전략인 거죠. 과거의 적에게 과거를 씻을 명분을 주고 동시에 미래의 영향력까지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. 반대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흡수해서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. 새 정부의 이런 파격적인 행보는요, 하루아침에 야당이 된 보수 진영에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. 그리고 그 충격은 곧 내부 붕괴의 신호탄이 되고 말았죠. 핵심 인사들은 새 정부로 떠나고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배신자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순식간에 정당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.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분열과 절박함이 시작된 거죠. 이때 보수 진영이 느꼈을 위기감,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. 당시 한 관계자가 익명으로 한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. 나라면 받겠다. 어떠세요? 나라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라는 이 자조 섞인 말이 사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이 파장은 단순히 정치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.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에게까지 번져나가면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개인적인 성찰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. 언론계도 예외는 아니었죠. 저명한 언론인마저 과거 자신의 판단이 실수였음을 대중 앞에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. 이건 한 개인의 사과를 넘어서서 언론계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나온 이종찬 회장의 이 한마디는 정말 의미심장합니다. 역사는 권력의 편이 아니다. 이 힘있는 발언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보게 만들었죠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파편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냈을까요? 이 정치적 대지진 이후 완전히 재정이 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. 그야말로 정치판의 근본적인 재편이었죠. 탄핵이라는 하나의 사건이 기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. 오랜 동맹이 깨지고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다시 쓰여진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내가 서 있던 정치적 기반이 통째로 흔들릴 때 과연 나의 진정한 충성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? 과연 정당일까요? 아니면 내가 믿는 원칙일까요? 그것도 아니면 그저 개인의 정치적 생존일까요? 어쩌면 그 선택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.